시청자 네, 황제개미님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황제개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벌써 일주일의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간 참 빠르죠? 네, 빠르네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가지고 네. 제 나이도 진짜 모를 정도로 그렇게 지금 시간이 참 빨리 가고 있는데 벌써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금요일이죠. 네. 그리고 벌써 11월도 이제 첫째 주가 다 가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주식에서 이제 수익을 좀 내셔야 될 텐데 참 장이 뒷받침이 그동안 안 됐다가 오늘 그나마 상승을 해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 고수 서바이벌은 여러분들의 관심으로 만들어집니다. 방송 보시다가 황제개미님의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 그리고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샵 5588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1599-7770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는데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고수 서바이벌이 있습니다. 고수 서바이벌을 클릭하시고 실시간 종목 상담란에 종목을 올려주시면 저희 전문가께서 또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을 해드리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해주시는 선착순 300분께는 하이리치 증권 방송 3일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참고하시고 오늘도 많은 분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 고수의 이슈를 시작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본격적으로 고수의 이슈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황제개미님, 네. 코스피 지수가 2% 가까이 올랐습니다. 업종별로도 대부분의 업종이 올랐고요. 금융주의 반등이 두드러졌었는데요.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그리고 어제 제가 말씀을 해드린 대로 사실 지금 현재 가장 투자 메리트가 높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은행주라는 말씀을 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은행주가 오늘 강하게 치고 올라왔습니다. 4% 가까이 상승을 했고 또 증권주들도 4%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이제 금융주가 시장을 주도를 하는 모습 속에서 건설주라든가 자동차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도 뒤따라서 올라오면서 시장이 좀 강하게 치고 올라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강하게 치고 올라왔다라고 해서 이제 다시 또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이 되었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아직까지는 노다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1030억 가까이 순매수를 보였고 역시 기관들은 오늘도 매도에 나서면서 외국인과 토종 간의 싸움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급 여건도 그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아직까지도 어제 차트에서 말씀을 해드렸다시피 지금 차트 종합지수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어제도 그런 말씀을 해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일목균형상의 구름층을 갖다가 단번에 뚫기는 어렵다. 그래서 계속 박스권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박스권을 이어가다가 이 구름층의 어떤 저항을 갖다가 어느 정도 약화시키고 나서 그 뒤에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해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구간, 지금 현재의 이 박스권 구간에서는 오히려 매도가 아니라 매수다. 왜냐하면 돌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차후에 지금은 오히려 매수 관점에서 서서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드린 대로 오늘 시장이 기술적 반등을 주었다라고 말씀을 또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테마주들도 지금 좀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 워렌 버핏이 그 철도 관련 철도 회사를 인수를 했다라고 하는 소식으로 인해 가지고 대ITI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상한가를 가는 그런 모습도 나타났었고 네. 또 뭐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오늘 정부 쪽에서 어떤 정책을 편다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면서 이제 2차 전지 관련주 뭐 LG화학이라든가 삼성 SDI 이런 종목들도 좀 강세를 띈 것도 또 주목해 볼 부분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 밖에 또 오늘 또 대북 관련주들도 뭐 전기 관련주, 광명전기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또 치고 올라온 것도 또 눈여겨볼 이제 주목해볼 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뭐 대북 관련주라든가 그리고 워렌 버핏의 어떤 관련주, 뭐 철도 관련주라든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추세적, 어제도 말씀을 해드렸던 어떤 테마주들 중에서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주도적인 어떤 테마가 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역부족인 종목들입니다. 따라서 이런 종목들은 단기간에 끊어먹고 발빠르게 차익 실현하는 그런 쪽으로 빠르게 진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오늘 2% 가까이 올랐는데요. 상승 추세로 돌아선 것으로 보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바닥은 어느 정도 다진 것으로 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바닥은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은 이제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조정에는 두 가지 조정이 있습니다. 뭐 가격이 조정받는 그런 가격 조정,
그래서 최근에 10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왔던 하락장, 어제 하락장이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하락장이 아니라 조정장이다. 조정장이라고 하셨죠? 제가 네. 이제 수정을 해드린 바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어떤 조정장이거든요. 그런 조정장에 이제 가격 조정이 이제 거의 마무리 국면에 진입을 했고요. 121평선이 상당히 강하다라는 것이 주가 차트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그 121평선이 거의 바닥권에 근접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어제 말씀을 해드렸던 가격은 이제 거의 끝나가지만 기간적으로 11월 달 한 달에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는데, 네, 한 3개월 정도 보라고 하셨죠? 예, 제가 네. 보기에는 좀 넉넉 잡아서 좀 그렇게 보면 좀 편하지 않겠습니까? 한 달을 보는 것보다 이제 좀 길게 보시게 되면 마음에 좀 여유가 네. 생기니까 이렇게 3개월 정도 보시고, 오히려 이렇게 122평선 언저리 박스권 하단 정도에 내려오면은 그때는 오히려 매수 관점, 그리고 1600포인트 언저리 수준 올라가면은 일목균형상의 어떤 저항권력이 올라오면 한번 단기 차익을 실현하는 그런 어떤 단기 매매에 일단은 좀 치중을 하든가,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뭐 은행주라든가 IT, 자동차 이런 과거의 주도주가 또 미래의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어제 말씀해 드린 대로 네. 그 종목들을 계속 박스권 하단에서만 사는 그런 차후에 조금 있다가 제가 어떤 모아기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그런 모아기 전략적 측면에서 박스권 하단에서만 물량을 사는 그런 전략으로 또 접근을 하셔도 되는 장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공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들도 자신만의 매매 기법을 가지고 있어야 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전문가들의 매매 기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 나만의 매매 기법을 만들어 가야 할 것 같습니다. 황제개미님, 네. 황제개미님만의 어떤 매매 기법이 있으시다면요. 저희 고수 서바이버 시청자님들을 위해서 소개를 해주시죠. 그럴까요? 네. 제가 뭐 매매 기법이라고 한다면 뭐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뭐 저만의 어떤 독창적인 어떤 기법이라고 한다면 뭐 모아가기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모아가기 전략 도대체 어떤 건지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네. 모아가기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갖다가 차분하게 모아가는 겁니다. 시장이 효율적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모아가기 전략을 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주시장은 약간 비효율적인 흐름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그런 비효율적인 어떤 시장을 가정을 하고 회사의 펀더멘털에 비해서 수급에 의해서 지금 주가가 못 올라가고 있었던 종목들, 그동안 시장에서 좀 소외가 되어 있었던 종목들을 갖다가 기간을 좀 길게 잡고 공략을 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비중을 많이 들어가서 공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이 일단 오래 설정되기 때문에 매수하는 기간도 오래되고 그리고 보유하는 기간도 오래되고 하기 때문에 기간 자체가 길어서 차분하게 처음부터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적게 들어가고 그러면서 차분차분히 비중을 처음 들어갔던 것보다 그 다음날 조금 더 많이, 그 다음날은 조금 더 많이 하면서 비중을 조금씩 늘려나가는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략을 제가 저희 하이리치에 있는 회원님들하고 그런 전략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리딩을 해드리면서 좀 이익을 봤었던 종목들이 있는데,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작년이었죠. 작년에 와터스 코리아라고 하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이 와터스 코리아라고 하는 종목이 있었는데 당시 그때가 2월달이었거든요. 2월달 중순부터 1월달이군요. 1월달. 1월달이죠. 1월달. 1월 말경에 그때 조금씩 비중을 늘려 나가시라는 말씀을 그때 당시에 해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아가기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이 구간에서 차분하게 조금씩 물량을 확보를 해서 차후에 차익을 실현하는 그런 전략으로 이 종목을 처음 소개를 한 적이 있었고, 와터스 코리아를. 그 다음에 모아텍이라는 종목을 갖다가 그 다음번에 또 들어갔었어요. 네. 모아텍이라는 종목을 그때 2월 달이었죠. 2월 달에 2월 달 요 시기에 들어갔습니다. 그 모아가기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지금 여기서 좀 더 확대를 해보면은 여기서 이 상승이 진행되는 요 구간에서는 매수를 하면 안 돼요. 요 구간에서 매수를 하면 안 되고 주로 음봉이 나온다든가 그리고 주가가 뭐 급락이 나온다든가 이런 상황에서 야금야금 모아 나가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정말 예상을 갖다가 정말 잘해야 되는 것이고 시장을 갖다가 정확하게 냉정하게
평가를 하고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또 미래를 볼 수 있는 어떤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그 중에 하나가 그 영업이익률은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회사의 영업이익률은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주가는 오히려 바닥을 박박박 기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런 종목들은 거의 백발백중 차후에 시장만 뒷받침되어주면은 폭등하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지금 모아텍과 와터스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률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었는데 주가는 바닥을 박박 기었었단 말이죠. 그 뒤로 주가가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이 종목들 외에도 또 여러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SK케미칼도 12월 달에 모아가기 전략을 써서 그 종목도 대박이 5만 원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5만 원까지 갔었고,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3월 달에 모아가기를 이야기를 해서 그때 당시에도 한 7만 원까지는 목표 가격으로 제시를 했는데 7만 원이 아니라 지금 10만 원대가 넘어갔죠. 그 정도로 지금 모아가기를 해가지고 이익을 봐서 지금 회원님들 중에서 DWPP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필명이 그분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600% 이상 수익률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목표가 지금 1500%를 갖다가 목표로 지금 삼고 있는 상황인데 그 목표를 지금 달성을 할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인데요. 지금도 지금 모아가기 전략을 할 만한 종목을 갖다가 탐색 중에 있고 네. 또 그런 종목을 또 회원님들께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발굴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종목을 찾기 위해서는 정말로 발로 뛰어야 돼요. 그 회사에 직접 찾아가서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그 회사의 영업이익률이 증가할지를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모아가기 전략에 있어서 다섯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일단 종목 선정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그런 종목 선정에 있어서 방금 말씀을 드렸던 영업이익률은 꾸준히 증가를 하는데 주가는 바닥을 기고 있는 종목, 이런 종목들을 일단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그런 종목 선정이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어떤 기간입니다. 그 기간에 있어서 매수할 기간과 그리고 그 보유할 기간을 갖다가 미리 책정을 해야 돼요. 그럼 매수할 기간을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정도를 잡습니다. 보편적으로 한 달 이상을 잡아야지만 모아가기가 성공적으로 돼요. 그러니까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 조금씩 모아간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네. 한 달 동안에 그 기간 안에 매수 가격이 또 있습니다. 지금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릴 게 바로 가격인데요. 네. 매수할 가격을 정해놔야 됩니다. 미리 매수할 가격을 정해놓고 그 가격대에 왔을 때만 매수를 하는 거죠. 그 가격대에 왔을 때 당일날 할당된 물량, 마지막 네 번째로 할당된 물량이 있습니다. 당일에 할당된 물량을 갖다가 그 가격대 왔을 때 가령 뭐 오늘 10주를 들어간다고 그러면은 내일은 그거보단 좀 더 많이 20주 들어간다든가 30주 들어간다든가 이렇게 할당량을 점점 늘려나가는 거죠. 이게 바로 다섯 번째 실행에 옮기는 단계인데 바로 비중 설정입니다. 비중 설정에 있어서 방금 말씀을 해드린 대로 오늘 10주 들어갔으면 내일 20주, 모레 30주 이런 식으로 비중을 조금씩 늘려나가는 거죠. 다시 말해서 조정이 올 때를 이용을 해서만 물량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럼 조정을 이용을 했을 때 그 조정의 가격을 갖다가 그러니까 책정을 잘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것은 일단은 뭐 초보자분들도 쉽게 접근을 할 수는 있는데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사실상 모아가기 전에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네. 왜냐면은 워낙 종목이 좋은 종목들을 갖다가 엄선해서 모아가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저만 좋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 눈에 띄면은 주가가 한 번씩 팍팍 떠요. 그럴 때는 모아가기가 실패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기존에 모았던 물량만 차익 실현하고 나오면 돼요. 아니면은 뭐 그 종목을 계속 모아가기를 해도 되는 것이고, 어쨌든 그런 어떤 판단도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고요. 그래서 장점과 단점은 다 있습니다. 어떤 기법이든 전략이든 간에 장점과 단점이 다 있는데, 사실 모아가기 전략을 할 때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보유 기간이 길다라는 걸로 인해서 기회비용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단타를 한다든가 또 적은 금액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좀 매매하기가 조금 곤란하겠죠. 그래서 오히려 금액이 좀 크신 분들이라든가 그리고 단타 매매 좀 자신이 없으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아가기 전략을 쓰시게 되면은 특히나 저 황제개미가 이 전략을 혼자만의 어떤 독창적인 전략을 지금 뭐 맛배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 맛배기 정도만 보여드렸는데 정확하게 이 전략을 갖다가 차후에 뭐 기회가 된다면 뭐 소개를 해드릴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저 하이리치에 오시게 되면은 제가 정확하게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또 설명을 해드리고 또 그런 전략을 지금 쓰면서 종목들을 또 공략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랑 함께 하시면은 이 전략을 통해서 참 안정적인 고수익을
아마 얻어 가실 수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모아가기 전략, 영업이익률은 높으면서 주가는 오히려 바닥을 기고 있는 종목이 종목 선정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과 같은 장세에서 이 모아가기 전략이 유효한 종목이 있다면 한 종목만 좀 소개를 해주세요. 저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요. 네.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메리트 있는 종목 업종으로만 일단 업종을 보게 되면은 네. 어제도 말씀을 해드렸다시피 IT하고 자동차, 금융주입니다. 금융주 중에서도 특히 은행주입니다. 근데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을 뭐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겠냐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저는 삼성전자를 보내드리고 싶어요. 삼성전자요? 오늘 네. 70만 원 선에서 장을 마쳤는데요. 삼성전자를 네. 갖다가 지금 지수가 아까도 박스권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해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수가 박스권을 이어갈 때 그 박스권 하단에 내려올 때는 매수 영역이에요. 다시 말해서 모아갈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박스권 하단으로 내려올 때만 올라갈 때는 살 필요가 없어요. 올라갈 때는 지금 주식 투자를 하시는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습관이 주식 투자를 할 때 이 습관이 상승할 때 사셨던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주식은 상승할 때는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시세 차익을 보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주가가 하락을 할 때 사야지 싼 가격에서 살 수가 있는 것이고 주가가 상승을 할 때 높은 가격에서 팔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아주 단순한 논리입니다. 낮은 가격에 사서 높은 가격에서 팔아야지만 이익이 생기는 거지. 높은 가격에 사서 낮은 가격에 팔면은 이익이 생깁니까? 손실밖에 안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라든가 저희 회원님들 처음에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고점에서 사서 저점에서 매도한다는 거기에 익숙해져 계세요. 다시 말해서 상승을 할 때 샀다가 그게 더 치고 못 올라가니까 중장기 투자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손절을 하고 나온다든가 그런 매매를 주로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런 매매는 정말 타당치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전략을 통해서 매매를 해보신다면 삼성전자를 오늘부터 한번 보시면서 네. 삼성전자가 박스권 하단으로 내려올 때만 차근차근 한번 오늘부터 11월 달 한 달 기간 동안 차근차근 한번 오늘 한 주 들어가면은 내일 뭐 2주 이상 이렇게 들어가면서 한번 물량을 좀 모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주 큰 수익이 날 가능성도 경우에는요, 높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73만 3천 원의 종가가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한 달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올랐을 때까지 매수를 해보면 좋을까요? 자, 삼성전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네. 자, 아까 제가 지수에 대해서 박스권을 말씀을 해드렸잖아요. 자, 이 박스권에서 여기서 얻어맞는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75만 원 수준에서는 얻어맞습니다. 얻어맞기 때문에 이때는 굳이 살 필요가 없어요. 살 필요가 없이 그냥 느긋하게 기다리십시오. 기다렸다가 73만 원이 한번 깨지는 상황이 한번 전개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충분히. 네. 그럴 때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 여기서 좀 약간 뭐 전문 용어라고 한다면 전문 용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제가 붙인 이름인데요. 어떤 보편적인 매수 구간이 있고요. 최적의 매수 구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편적인 매수 구간은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구역입니다. 지금 매수할 수 있는 구역이 73만 원대예요. 73만 원에서 계속 모아가기를 해도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적의 매수 구간은 바로 이런 지지대가 깨졌을 때예요. 이런 지지대가 깨졌을 때는 최적의 매수 구간입니다. 물론 이게 대세 하락장이라든가 그럴 경우에는 모아가기 전략이 성립이 안 돼요. 대세 하락장에서는 모아가기 전략을 썼다가는 깡통을 찰 수도 있습니다. 혼자서 모아가기 전략을 썼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종목 선정이 아까 방금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일 중요한 것은 종목 선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제개미하고 같이 하셔야지만 이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전략을 갖다가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고 난 다음에 혼자서 매매를 하더라도 그렇게 매매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또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현재는 조정장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우량주들 이런 박스권 안에 갇혔을 때 하단을 뚫고 내려갔을 때 모아가기 전략을 세워보는 것도 수익을 내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일 이 시간에는 또 다른 기법을 소개를 해주신다고요? 어떤 기법입니까? 짧게 좀 언급을 해주세요. 내일이요? 네. 내일은 데이 트레이딩 기법을 소개를 해드릴까요? 기회가 된다면 내일은 데이 트레이딩 기법을 갖다가 소개를 해드릴까 하겠습니다. 음양봉 기법이라는 것도 있다고 좀 전에 말씀을 해주셨었는데요. 맞아요. 네. 음양봉 기법도 있는데 그것도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도 내일 설명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 있으신지요? 한 종목만 들어볼게요. 어제와 그 엊그저께 네. 태평양을 매수를 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 네. 태평양도 오늘 매수할 기회를 참 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음봉이 나왔을 때가 오히려 매수할 기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매수를 하신 분들은 잘 매수를 하셨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아까 말씀을 해드렸다시피 지금 주도 업종 중에서 은행주들이 강세가 지금 눈에 띄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지방은행 중에서 부산은행이 있는데요.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부산은행인데, 부산은행이 이번에 지방은행 중에서 1위를 탈환을 했어요. 1위를 탈환을 하면서 그 은행주 중에서 가장 투자 메리트가 높은 종목군 중에 하나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데, 특히나 외국인들까지도 부산은행을 적극적으로 지금 사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수급적인 여건이라든가 펀더멘탈이 지금 점점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어떤 주도 업종이라고 하는 점에서 부산은행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자,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지권역에서 확실하게 지지를 받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도 지금 박스권을 이어갈 소지가 높은데요. 이런 박스권을 이어갈 소지가 높긴 한데, 그래 내일 정도에 지금 13,900원 언저리죠. 13,900원 언저리에서 한번 얻어맞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쫓아가서 매수를 해서는 안 되고요. 이 종목도 오늘과 마찬가지로 지금 61 이평선에서 강력하게 지지를 받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내일 얻어맞을 때는 들어가지 마시고, 이제 다음 주 정도에 한번 마이너스 음봉이 나올 때 그때 한번 매수에 들어가는 전략으로 이 종목도 모아가기를 하셔도 무리가 없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산은행을 한번 관심 있게 봐보시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금년도 들어서 꽤 많이 올랐었는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더 오를 것으로 보신다는 말씀이시죠, 부산은행?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관심 종목을 부산은행까지 들어봤고요. 저희는 광고 보신 후에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광고 나가는 중에도 여러분들 갖고 계신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샵 5588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1599-7770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세단, 쿠, SUV, 앤, 웨건, 해치백, 컨버터블. 목요일 오전 11시 다양한 차량 정보와 드림카를 만날 수 있는 시간. 오토클럽이 준비한 알찬 코너들. 영화 속에 등장하는 명차를 소개하는 오토시네마. 재미있는 국내외 자동차 CF를 소개하는 오토CF. 최신 차량의 시승들을 생생하게 전하는 오토테스트. 전문가의 설명을 통해 자동차 기술과 부품을 소개하는 오토테크. 한 주간 자동차 업계의 소식을 정리하는 오토뉴스. 이제 더욱더 풍성해진 오토클럽과 함께하십시오. 도쿄의 기업합병, 태국의 쿠데타, 상하이의 증시화랑, 아시아에서 벌어지는 상황이라면 그 어디에든 블룸버그가 있습니다. 뭄바이에서 멜버른, 도쿄에서 타이페이, 서울에서 시드니까지. 블룸버그 TV는 사건이 일어나는 바로 그곳, 바로 그 시각에 뉴스를 전합니다. 500명 이상의 저널리스트, 30개의 아시아 태평양 지국에 12곳 이상의 라이브 카메라 로케이션까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뉴스는 역시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 TV입니다.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증시 현장이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집니다. 이 시각 증시 상황과 아시아 증시 동향, 그리고 전문가의 발빠른 증시 진단까지, 국내는 물론 글로벌 증시의 흐름까지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맞춤형 증시 뉴스, 나우 경제 브리핑과 함께하십시오. 서울경제TV 네, 고수는 해결사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먼저 전화 연결부터 해볼 텐데요. 어떤 분이 첫 번째 전화 연결자가 되셨을지 전화를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밝으십니다. 젊은 분이신 것 같은데요. 네, 어디서 네. 전화 주셨습니까? 여기 지금 부산이에요. 부산이세요? 예. 사투리를 거의 안 쓰시네요.
아, 그래요? 네, 전혀 전화라서 모르겠습니다. 그런가 봐요. 아, 네, 오늘 장이 반등해서 기분이 조금 좋으실 것 같은데요. 혹시 갖고 계신 종목도 조금 반등을 했을런지요? 예, 반등을 하긴 했는데 네. 다 이제 소폭이라서 예. 아직까지는 큰, 손실을 예, 보고 재미가 계신 거고요. 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십니까? 예,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거는 SK 네트워크인데요. SK 네트워크스요. 예. 네, 매수가와 30%. 비중이 어느 정도나 되시는지요? 예, 지금 금액은 13,260원이고요. 13,260원이요. 예, 30%예요. 30% 정도를 갖고 계시다고 했었는데요. 네, 3분기 실적은 부진했지만 회사의 신용도로 봤을 때 이 종목이 저가 매수가 들어가도 될 만한 종목이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아, 예. 네, SK 넥스트웍스에 대해서 어떤 점들이 궁금하신지 말씀을 해주시면요. 황재개미님께서 네.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말씀을 해주세요. 예, 이걸 제가 9월 초에 매수를 했었는데요. 네. 그때 그 손절 기회를 제가 잡지를 못해가지고 계속 지금 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궁금해서요. 손절 시기를 놓치셨는데 향후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궁금하시다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같은 점들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요. 전화 끊고 자세히 들어보시기 바랄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예, 황재개미님. 네. 그 SK 네트워크스 9월 달에 사셨다라고 말씀하셨죠? 네. 30% 비중이시면 뭐 그렇게 많은 비중은 아니시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 손절 타이밍을 지금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주가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사실 지금 12,000원에서 손절할 수 있는 타이밍을 일단은 놓치셨단 말이죠. 근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매도 클라이막스예요. 지금 여기 나온 게 이 지지 라인을 갖다가 한번 깨져버린 것이 거의 매도 클라이막스고 다시 한번 반등을 12,000원을 갖다가 뚫으려고 하는 시도가 한번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미 지금 뭐 3분기 실적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3분기 실적 순이익도 뭐 마이너스 21% 증가를 뭐 오히려 감소를 했죠. 21% 감소를 하고 뭐 영업이익도 33%나 감소를 하면서 사실상 실적이 대단히 좋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빠진 것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이미 반영이 되었고요. 주가에 반영이 됐고 이제 중요한 것은 4분기 이후의 실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의 말들이 오고 가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일단은 기술적 반등은 한 번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이제 손절을 하기보다도 일단 12,000원을 갖다가 뚫어내려고 하는 시도가 나올 때 그때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12,500원이시기 때문에 차라리 전략을 갖다가 쓰게 된다면 물타기를 좀 하셔가지고 비중이 지금 30%시니까 비중을 한 10% 정도는 더 늘리셔도 될 것 같아요. 비중을 한번 10% 정도로 더 늘리셔서 평균 단가를 낮추고 그런 다음에 12,000원 돌파 시도 나올 때 정리를 하게 되면은 최대한 어떤 손실을 줄이고 이 종목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어떤 전략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후에 12,000원이 돌파되고 안착되고 났을 때는 그때는 이제 어떻게 중기적인 모멘텀을 한번 봐야 되겠죠. 그 뒤로는 이제 중기로 투자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계속 뭐 단타로 이 종목을 다시 복수를 한다든가 뭐 그런 전략을 다시 쓴다든가 뭐 이런 거를 갖다가 한번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000원이 기준이라는 점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SK 네트워크스까지 상담을 받아봤고요. 이번에는 게시판을 통한 상담을 받아보겠습니다. 게시판을 통해서는 웅진코웨이라는 종목이 들어와 있습니다. 4만 원에 10% 정도로 갖고 있는데요. 장기 전망이 궁금하시다고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이렇게 문자를 게시판을 통해서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웅진코웨이는 금년도 들어서 주가가 꽤 많이 상승했거든요. 그렇죠. 네, 공기청정기 판매가 급증했다. 네. 작년 10월 대비해서 70%나 올라갔다고요? 네. 네. 지금 웅진코웨이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뭐 TV에서도 하도 광고를 많이 지금 내보내고 있어서 어린아이들도 알지 않을까요? 네, 어린아이들도 알고 있죠. 그 정도로 뭐 저희 집에도 뭐 웅진코웨이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사실 웅진코웨이가 지금 뭐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더군다나 뭐 신종플루 관련해서도 또 시장에서 또 부각되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도 또 치고 올라왔던 경험도 있는데 지금 현재 4만 원을 한번 찍고 고점을 지금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4만 원 한번 찍고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매수 가격이 4만 원이시라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확하게 어떻게 되면은 고점을 잡으신 거예요.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해드렸다시피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 보통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할 때 사다 보니까 항상 고점을 잡아요.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은 그때 차익을 실현하는데 완전히 반대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이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는 지금 기술적 반등을 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현금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여유가 있거든요. 야, 요거 38,000원대 한번 깨지면 들어가야겠다.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란 말이죠. 지금 지지 라인도 아주 좋아요. 지금 워낙 회사가 좋기 때문에 요 구간 38,000원이 한번 깨지면은 요 구간이 한번 깨지는 상황이 나오면 기술적 반등을 한번 강하게 또 줍니다. 기술적 반등을 한번 강하게 주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정리를 하기보다도 일단 내일 제가 어떤 그 음양봉 이론을 갖다가 한번 설명을 해 드릴 건데 지금 음봉이 좀 확대를 하게 되면은 확대를 해보시게 되면 확대를 하게 되면 너무 확대했네요. 확대를 하게 되면 이 음봉이 이렇게 세 개가 나와 있어요. 네. 음봉이 이렇게 세 개가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이게 흑삼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뭐해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흑삼이라고 하긴 뭐한데 음봉의 몸통이 좀 긴 몸통이 하나 더 정도는 나와줘야 흑삼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데 그래 흑삼이 나오게 되면은 저는 매수 신호로 봅니다. 오히려 매도가 아니라 그렇죠. 매수 시기로 매수 신호로 보신다고요? 보는 네. 거죠. 보편적으로 지금 뭐 서점에 증권 서적에 가보면은 서점에 있는 책들은 음봉이 세 개 나오면 이제 하락의 어떤 시작이다라고 알리는 신호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런 그 반대로 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 이익을 좀 많이 보셨어요. 그래서 내일 정도의 음봉이 한 번 더 나오면은 내일 종가가 거의 매수 구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이 일단 문제란 말이죠. 네. 지금 4만 원에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은 손절을 하시면 안 돼요. 내일은 일단은 버티시고 모레 정도의 반등을 이용을 해서 그때 정리를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단기적으로 해드리고 싶고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가지고 가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중국 법인의 성장성이 상당히 두드러지고 있거든요.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지금 83억 이상 내고 있고 작년 대비해서 뭐 3배 이상의 어떤 성장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현재 재무구조만 놓고 보더라도 유보율이 1000%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부채 비율은 뭐 70%대 정도밖에 안 되는 상당히 우량한 재무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배당 여력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 투자를 하셔도 된단 말이죠. 따라서 차라리 지금 비중이 10%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중장기적으로 보게 된다면 내일 음봉 나올 때 종가에서 한 번 더 물타기를 한번 해보는 그런 전략도 고려를 해볼 수가 있죠. 다시 말해서 10% 비중을 더 늘려서 지금의 4만 원인 단가를 좀 더 낮추는 그런 전략으로 들어가서 차후에 배당까지 받겠다라는 전략으로 올 한 해 끌고 가는 그런 전략도 한번 고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판단을 갖다가 단기로 할 것인지 중장기로 할 것인지를 갖다가 일단은 고려를 하시고 제 말씀을 참고를 하셔서 매매를 하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에 만약에 중장기 관점을 가지고 이 종목을 가지고 가신다면요. 비중은 네. 어느 정도나 최고로 많이 가져가는 게 딱 적당할까요? 일단 한 종목에 저는 30% 이상은 보통 안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30% 정도는 나름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만약에 대형주라고 한다면 한 50%까지는 좀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30% 정도까지는 아마 비중을 좀 늘려놓으셔도 되지 않겠는가, 웅진코인은. 그런 말씀 해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문자 메시지를 통한 상담을 한 종목 더 받아보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셀트리온입니다. 17,100원에 20% 정도를 갖고 계시다고 하셨는데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기업인 셀트리온 어떻게 보시는지요? 셀트리온 17,100원에 가지고 계시다고요? 20% 정도요? 20%요? 네.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이분도 어떤 전략을 짜기 좋은 그런 상황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어느 정도 지금 조정받을 만큼은 다 받았어요. 다 받았고 지금 이제 반등을 줄 자리에 놓여져 있는데 지금 14,000원은 안 깨려고 하는 의지가 대단히 역력하게 지금 차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종목도 지금 박스권을 이어갈 소지가 높은데요. 이 같은 박스권을 계속 이어갈 소지가 높습니다. 이제 12월 달에 지금 신종플루 항체 치료제를 갖다가 뭐 동물 실험을 한다라고 하죠. 그 실험이 뭐 성공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아마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하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라면은 계속 박스권을 이어가면서 눈치 보기가 계속 진행될 소지가 높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 17,100원에 지금 20% 비중이시기 때문에 일단 비중 자체가 높지 않아서 비중을 한 10% 정도 더 투입을 하셔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전략 중에 하나는 일단 10% 비중을요, 지금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 매수를 해 들어가는 거죠. 다시 말해서 14,500원 아래, 14,000원 바로 위에 요 가격대 수준에서는 10% 비중으로 더 늘리셔가지고 비중을 한 30% 정도로 맞추시는 그런 전략으로 이 종목을 약간 12월 달까지 보는 그런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오히려 타당한 전략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자 메시지를 통한 상담까지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문자 메시지와 전화를 통해서 종목 상담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샵 5588번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시거나 1599-7770번으로 지금 이 시간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전화를 통한 상담을 한 종목 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가 연결이 돼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디서 전화 주셨나요? 여기 대전입니다. 대전에서요? 예, 네, 오늘은 날씨가 상당히 많이 따뜻해졌던데 대전은 어땠나요? 예, 날씨가 좋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십니까? 예, 직구 엘리티즈가 있죠. 지코앤 그렇게? 루티지요. 직구 엘리티즈. 네, 매수가 비중이 얼마나 되시는지요? 한 4,000원대 잡았는데, 4,000원대에 잡으셨고 비중은요? 비중 한 50%. 50% 정도를 갖고 계시다고요? 근데 제가 차트를 보니까 금년도 9월쯤에 매수를 하셨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아요. 9월까지. 네, 알겠습니다. 이 종목 고점에서 저희가 잡은 거니까. 네, 꼭대기에서.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종목 자세하게 진단을 해드릴 근데 테니까요. 제가 하고 네.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이 네.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잘 모르고 들어갔는데, 그래가지고 주식이 좀 올라가려면 참 이게 반토막만 내고, 막 증자해가지고, 증자를 어떻게 처리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 증자를 한 번만 하면 그 안에 증자를 몇 번 했는지 그것 좀 알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궁금하신 것들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전화 네. 끊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지금 지코앤 루티즈를 지금 4,000원에 사셨기 때문에 지금 거의 반토막 수준이신데요. 네. 지금 유상증자 재료에 얻어맞고 지금 주가가 상당히 급락해 있는 상태인데 이게 신종플루 관련주로 엄청나게 뜬 바가 있었습니다. 지금의 가격 이전에 그 1,000원대에서 급등을 해서 4,000원까지 올라갔거든요. 무려 4배나 폭등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폭등을 이용을 해서 유상증자를 단행을 했거든요. 그 유상증자를 하게 된 배경에는 1,600만 주라고 하는 그런 유상증자를 하게 된 배경에는 마스크 공장을 뭐 짓겠다라는 거하고 캄보디아 쪽에 대금을 갖다 납품을 하겠다. 그런 어떤 이유로 인해서 지금 유상증자를 했는데 사실상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이 위험한 부분 중에 바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렇게 주가를 급등시켜 놓고 난 다음에 유상증자를 갖다가 단행을 하게 되는 거죠. 자금 조달을 위해서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주가는 완전히 망가지는 겁니다. 지금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것도 하나의 뭐 기법이라고 하기에는 좀 뭐하긴 하지만 이미 뭐 책에 주식 서점에 가보면은 뭐 여러 가지 책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게 쌍봉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중천정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한번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반등을 강하게 줍니다. 그러면서 거래는 오히려 감소를 하고 전형적인 이중천정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급등에 반하는 급락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급락이 나오고 또 유상증자 재료까지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파셨어야 되는데 그때 바로 처분하셨어야 되는 건데 지금 처분을 못 하신 거죠. 더군다나 지금 4,000원이시라고 한다면 지금 시청하고 계신 또 전화해 주신 분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해 드렸던 개인 투자자분과 똑같이 주가 상승할 때 사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사실상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할 때는 때려야 되는 건데 차익을 실현해야 되는 것인데 오히려 그럴 때 사는 바람에 지금 반토막이 나 있는 상황이고 유상증자를 받아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그런 고민을 갖다가 지금 안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사실상 저 같으면은 유상증자를 받지 않겠습니다. 받지 않고 오히려 이 종목을 지금 처분하는데 처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보다 더 초점을 맞출 것이거든요. 만약에 지금 유상증자를 한 목적이 그럼 마스크 공장을 짓고 캄보디아에 대금 납품하는 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그런 행동들이
계속해서 재료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중장기로 봤을 경우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뭐 반토막이 난 상황에서 지금 정리하는 것보다도 반토막이 아닌 한 3,000원 정도까지는 다시 한번 올라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3,000원 정도 올라올 때를 이용을 해서 일단은 정리를 하고 이런 종목은 다시 한번 반성의 기회를 삼고 이런 종목 매매를 하지 말아야겠구나 라는 것 같다가 어떤 훈련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떤 마인드를 좀 바꾸시고 매매 습관을 바꾸는데 이제 좀 초점을 그쪽으로 좀 두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이 종목을 매수를 하셨다고 했었는데요. 자, 3,000원 정도 올라왔을 때 정리를 하시고요. 이번 기회를 교훈 삼아서 다음부터는 조금 더 우량한 종목으로 공부하셔서 매수를 해서 또 수익을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문자 메시지를 통한 상담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한택이네요. 1,500원에 30% 정도를 매수하셨다고요. 한택 부탁드립니다. 네, 한택이 최근에 참 많이 빠지고 있는데, 네. 이거는 사실 펀더멘털에 비해서 너무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사실 제가 이 종목을 좀 유심히 최근에 좀 보고 있습니다. 모아가기 전략에 있어서 사실 이런 종목들은 대상권역이거든요. 네. 어떤 제 레이더망에 걸려든 종목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한데요. 근데 사실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 같은 경우에는 문자 보내주신 분 같은 경우는 지금 1,500원에 사셨단 말이죠. 손실이 꽤 크신 상태인데요. 엄청나게 네. 지금 손실이 나 있는 상태인데요. 단가상으로 지금 4,000원이니까 지금 엄청 손해인데,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 거의 바닥에 다 도달했습니다. 지금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 어제도 삼성증권을 설명을 해드리면서 1단 하락, 2단 하락, 3단 하락, 3단 하락까지 하고 난 다음에 매도 클라이막스까지 진행이 됐단 말이죠. 매도 클라이막스까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제 빠질 만한 자리는 크게 없어요. 그리고 어제도 삼성증권도 3단 하락을 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자리에서 오늘 반등이 예상보다는 좀 상당히 강하게 나오긴 했지만 그런 반등이 나왔단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택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우량한 회사입니다. 부채 비율이 17%, 부채 비율이 44% 정도밖에 안 되고 유보율 같은 경우에는 1000% 넘어가는 상당히 우량하고 괜찮은 종목이고, 또 지금 친환경 사업이 어떤 패러다임화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성장성도 대단히 뛰어난 종목이란 말이죠.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크게 늘어날 수 있는 종목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문제는 10,000원에 사셨기 때문에, 10,000원 요 언저리쯤에 사셨기 때문에 1,500원이시죠. 1,500원쯤에 사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손실을 줄이고 이익을 보고 나오실 수 있을까, 그런 전략을 짜야 되겠는데, 비중이 지금 근데 30%세요. 그래서 비중이 30%시기 때문에 지금 물타기를 하기에는 조금은 좀 역부족인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매도보다도 일단은 이 종목은 중장기로 가져가는 게 일단은 현명하다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요. 차후에 10,000원, 내년 이후까지 보게 되면, 내년에 만약에 제가 생각하는 어떤 시나리오대로만 간다라고 한다면 10,000원 이후를 충분히 뚫어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까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길게 보시면은 희망이 있습니다. 한택은. 네, 알겠습니다. 내년까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종목을 갖고 가신다면 오히려 우량주이기 때문에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문자를 보내주시고 계신데요. 시간 관계상 오늘 다 해드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목들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선정을 해서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그 종목들 신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황금 ST인데요. 9,700원에 10% 정도를 매수하셨다고요. 황금 ST도 종목 진단을 부탁을 드릴게요. 네, 황금 ST 스테인레스 강판 쪽에서는 이름이 있는 업체죠. 황금 네. ST도 한택 못지않게 우량한 회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 종목도 지금 박스권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박스권에서 꽤 오랫동안 지금 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이 박스권 탈피를 언제쯤 할 것이냐, 이게 참 시장에서의 어떤 관심거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 같은 경우는 지금 9,700원이시란 말이죠. 그렇게 높은 가격도 아니고, 또 비중 자체도 10% 비중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전략적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매도를 하실 이유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매수 관점에 서기에도 약간은 지금 어정쩡한 구간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정쩡한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더 지켜보시고요.
회사가 워낙 좋아서 지금 뭐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4분기에 14% 이상 증가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부분이 현실화된다면 10,000원을 뚫는 시도가 충분히 나오니까 일단은 기다려 보시고 비중을 갖다가 제가 지금 현재 10% 이제라는 말씀을 지금 들었는데 10%에서 20% 비중까지 한번 늘려보시는 것도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20% 비중을 늘리시는 것은 음봉이 나올 때 가령 지금 8,660원으로 오늘 종가를 찍었는데 8,500원으로 한번 내려오는 과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충분히. 지금의 어떤 시장 상황과 지금 황금 SD 지금 차트를 놓고 봤을 때 박스권 하단 쪽을 한번 찍어내는 이와 같은 어떤 구도가 한번 나올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럴 때를 이용을 해서 10% 비중으로 물량을 더 확보를 하셔가지고 지금 9,700원의 평균 매수 단가를 좀 낮추시는 그런 전략을 구사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지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종목도 살펴봤습니다. 황금 ST였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재개미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 시간 이후에는 지난주 한 주 동안 함께해 주셨던 검투사님의 하이리치 증권방송에서 또 종목 진단 방송이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투자의 기재 워런 버핏이 생애 최대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자, 역대 투자 금액 중에 가장 많은 돈을 쏟아부어서 미국의 대형 철도 회사를 인수하기로 했는데요. 자, 버핏의 이번 투자는 지난 7개월간 글로벌 경기의 회복 시점에 싹을 확인한 뒤라는 점, 그리고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이 종목에 들어가졌다는 점이 아주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버핏처럼 경제는 언젠가는 회복하고 주가는 장기적으로 오른다는 이 믿음이 확고하다면 지금과 같은 조전 장세에서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잡아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